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솔직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 돈을 무시했던 겁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60 넘으니까 돈이 전부더라고요. 이거 제가 속물이 되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60에 정리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관계, 자존심, 체면,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60을 넘기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해 주시면 이런 진솔한 사연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60 넘으면 돈이 전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젊었을 때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냐? 건강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60 넘으니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밤에 소변 보러 4-5번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십니다. 이게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병원 가는데 돈이 든다는 겁니다. 제 옆집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2입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걷기도 힘듭니다. 통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한쪽에 500만 원입니다. 양쪽 하면 10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그렇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특수 재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이런 것들 합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이 할머니가 국민연금 받는 게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수술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요즘 사는 게 팍팍합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애들 교육비는 또 얼마입니까?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듭니다. 대학 등록금은 한 학기에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해서 수술도 못하고 그냥 아프게 삽니다. 진통제 먹으면서 버팁니다. 파스 붙이고 버팁니다. 저도 작년에 대장 내시경했습니다. 용종이 3개 나왔습니다. 떼어내는데 비급여 포함해서 80만 원 나왔습니다. 건강검진 종합으로 하면 기본이 200만 원입니다. 요즘 건강검진 센터 가보면 60 넘은 노인들이 줄을 섭니다. 다들 걱정이 많으니까요. 암검사, 심장검사, 뇌검사, 이런 거 다 하려면 300만 원, 4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검진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 친구 하나는 심장 CT 찍었는데 15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게 다 실비보험 안 들어있으면 본인이 내야 합니다. 요즘 실비보험도 나이 들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70 넘으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나옵니다. 치과는 또 어떻습니까? 60 넘으면 이가 약해집니다. 잇몸이 내려갑니다. 이가 흔들립니다. 음식 씹기가 힘들어집니다. 딱딱한 거 못 먹습니다. 사과도 깎아서 먹어야 합니다. 고기도 질긴 거 못 먹습니다. 임플란트 해야 합니다. 한 개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합니다. 어금니 4개만 해도 500만 원입니다. 앞니까지 하면 1000만 원 넘어갑니다.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만 65세 이상은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다 본인 부담입니다. 제 옆 동네 할아버지는 이가 없어서 틀니했습니다. 그런데 틀니하고 나니까 음식 맛을 모르겠답니다. 씹는 맛이 없답니다. 잇몸에 상처도 납니다. 헐어서 아픕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하려고 돈 모으고 있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병원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의사 만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검진 제대로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약값, 병원비, 수술비, 이게 다 돈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면 그냥 동네 병원 가면 됐습니다. 감기약 타먹고 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60 넘어서 아프면 큰 병원 가야 합니다. 대학병원 가야 합니다. 정밀 검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이 더 듭니다. 주차비도 비쌉니다. 대학병원 주차비가 1시간에 3,000원입니다. 반나절 있으면 10,000원 넘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자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한테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았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사는데 보태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재산의 8할을 자식한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나중에 나 잘 모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하고 다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모은 돈을 아들한테 다 줬습니다. 결혼할 때 집 장만해주고, 손자 태어나니까 육아비 대주고, 사업한다니까 돈 대주고, 그렇게 3억을 줬습니다. 아파트 전세 빼서 줬습니다. 퇴직금도 다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본인한테 남은 게 없습니다. 전세 살고 있습니다. 월세도 아니고 전세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전세입니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도 살기 힘듭니다.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집 대출 이자가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차 할부금이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용돈 드리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나 10만 원, 20만 원 줍니다. 이 아버지가 제게 하소연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3억을 줬는데 너는 나한테 한 달에 30만 원도 못 주냐? 내가 늙어서 아픈데 병원비라도 좀 보태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래요. 아버지가 주신 건 증여입니다. 제 돈입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효도할 의무는 있지만 돈을 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생활이 어려우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세요. 정부에서 지원받으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더랍니다. 내가 뭘 위해서 평생 일했나 싶더랍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게 뭐냐 싶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세대처럼 부모 봉양이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인생이 먼저입니다. 자기 가정이 먼저입니다. 자기 애들이 먼저입니다. 부모는 그 다음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효자도 있고 효녀도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효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물가는 매년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본인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되, 내가 늙었을 때 자식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기대는 배신당합니다. 자식한테 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게 서로한테 좋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자식한테 짐이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자식한테 짐이 됩니다. 자식도 미안해하고 나도 눈치 보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명절 때 얼굴 보기도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친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 넘으니까 친구도 돈으로 갈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돈 있는 친구하고 돈 없는 친구하고 만나는 게 다릅니다. 하는 이야기도 다르고, 가는 곳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릅니다. 돈 있는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좋은 식당에서 밥 먹습니다. 한정식집 갑니다. 1인당 5만 원, 10만 원씩 냅니다. 그러고 나서 골프 갑니다. 라운딩 한 번에 15만 원, 20만 원 합니다. 회원권 있는 친구 따라갑니다. 비회원 가격 내면 30만 원도 넘습니다. 그러고 나서 술 한잔 합니다. 포장마차 아닙니다. 호프집도 아닙니다. 와인바 갑니다. 한 병에 10만 원, 15만 원 하는 와인 마십니다. 안주도 비쌉니다. 치즈 플래터, 스테이크, 이런 거 시킵니다. 이렇게 하루 놀면 1인당 30만 원, 50만 원 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놀면 1년에 500만 원 듭니다. 600만 원도 듭니다. 돈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동네 국밥집 갑니다. 1인당 7천 원, 8천 원씩 냅니다. 커피는 패스합니다. 비쌉니다. 카페 가면 한 잔에 5천 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공원 산책합니다.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가끔 자판기 커피 마십니다. 1,000원입니다. 이렇게 놀면 1인당 10,000원 안 듭니다.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저 친구는 골프 치는데 나는 공원 산책한다. 저 친구는 와인 마시는데 나는 자판기 커피 마신다. 이게 비교가 됩니다. 괜히 주눅 듭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저한테 친구가 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월급쟁이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전세 삽니다. 둘 다 제 친구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따로 만납니다. 왜냐하면 함께 만나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친구가 비싼 데 가자고 하면 돈 없는 친구는 부담스럽습니다. 가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계산할 때 신경 쓰입니다. 돈 없는 친구가 싼 데 가자고 하면 돈 많은 친구는 시시합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만나는 게 편합니다. 저도 두 친구를 따로따로 만납니다. 같이 만나면 제가 중간에서 눈치 보게 됩니다. 그리고 60 넘어서 새로운 친구 사귀기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친구 사귀었습니다. 동네에서 친구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려면 어디 가야 합니까? 취미 생활해야 합니다. 등산, 골프, 수영, 요가 이런 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돈입니다. 골프 치려면 회원권 사야 합니다. 몇 천만 원 합니다. 회원권 없으면 비회원으로 다니는데 비쌉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듭니다. 수영하려면 수영장 등록해야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요가하려면 요가원 다녀야 합니다.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입니다. 이게 다 돈입니다. 돈 없으면 집에서 텔레비전 봐야 합니다. 유튜브 봐야 합니다. 그러면 친구 못 사깁니다. 외로워집니다. 혼자 삽니다. 네 번째로 배우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민감한 이야기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 넘어서 배우자하고 관계가 돈으로 결정됩니다. 부부 사이에 돈 문제로 싸웁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으로 견뎠습니다. 돈 없어도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 넘어서는 사랑만으로 안 됩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생활이 있습니다. 제 아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게 월 70만 원입니다. 부인은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월 100만 원 법니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듭니다. 집 관리비가 20만 원입니다. 식비가 50만 원입니다. 통신비가 10만 원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합쳐서 20만 원입니다. 병원비가 30만 원입니다. 교통비, 경조사비, 이것저것 하면 200만 원입니다. 30만 원 모자랍니다. 매달 적자입니다. 저축한 돈 깨먹어야 합니다. 1년이면 360만 원 깨먹습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저축이 바닥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싸웁니다. 남편은 부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돈을 너무 쓴다. 식비를 줄여라. 외식하지 마라.
마트 안 가고 시장 가라. 싼 거 사 먹어라. 부인은 남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돈을 못 번다. 연금이 너무 적다. 젊었을 때 더 벌어놨어야 한다. 은퇴하기 전에 더 준비했어야 한다. 당신 친구들은 다 연금 100만 원 넘게 받는데 당신은 왜 70만 원밖에 못 받냐? 이렇게 싸웁니다. 젊었을 때는 돈 없어도 사랑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60 넘어서는 사랑도 식었고 체력도 떨어졌고 인내심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로도 싸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아프면 돈이 더 듭니다. 제 친구 부인이 치매 왔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이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가스불 켜놓고 깜빡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고용했습니다. 하루 8시간 와서 봐줍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듭니다. 제 친구 연금이 월 100만 원입니다. 부인 연금이 월 50만 원입니다. 합쳐서 150만 원입니다. 매달 50만 원 적자입니다. 저축한 돈 깨먹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가면 바닥납니다. 지금 3천만 원 있는데 5년이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요양원 보내야 합니다. 그것도 돈입니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받으면 줄어들지만 그래도 100만 원은 넘습니다. 1등급 받으면 6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1등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건강하면 같이 늙어갑니다. 같이 산책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아프면 나머지 한 명이 고생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고생하고, 육체적으로도 고생하고, 정신적으로도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 보낼 수 있고, 좋은 요양보호사 고용할 수 있고, 좋은 요양원 보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본인이 다 해야 합니다. 팔순 노인이 팔순 노인 돌보는 겁니다. 이게 노노케어입니다. 요즘 흔합니다. 아내가 남편 돌보고, 남편이 아내 돌보고, 그렇게 삽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못 옵니다. 주말에 한 번씩 들릅니다. 그것도 얼굴 보러 잠깐 들렀다 갑니다. 5번째로 취미생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취미생활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휴가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은퇴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악기도 배우고,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취미 생활도 돈입니다. 다 돈이 듭니다. 여행 가고 싶습니다. 해외여행 한번 가면 1인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듭니다. 유럽 가면 500만 원 넘습니다. 비행기 값, 숙박비, 식비, 관광비, 쇼핑, 이런 거 합치면 그 정도 듭니다. 국내 여행도 제대로 다니려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듭니다. 주말마다 여행 다니려면 그 정도 듭니다. 호텔 자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러면 돈이 듭니다. 돈 아끼려면 모텔 자고, 김밥 싸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60 넘어서까지 김밥 싸가지고 다니기 싫습니다. 젊었을 때도 아니고 말입니다. 등산 좋아합니다. 등산복, 등산화, 배낭, 스틱, 이런 거 사려면 100만 원 듭니다. 제대로 된 거 사려면 200만 원도 듭니다. 등산화 하나가 30만 원입니다. 등산복은 상하에 합쳐서 50만 원입니다. 겨울용, 여름용 따로 사야 합니다. 배낭은 20만 원입니다. 스틱은 한 쌍에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등산 다니면 교통비도 듭니다. 버스비, 택시비, 주차비, 이런 거 합치면 한 번에 10,000원, 2만 원씩 듭니다. 한 달에 4번 다니면 8만 원입니다. 1년이면 100만 원입니다. 낚시 좋아합니다. 낚싯대, 릴, 루어, 미끼, 쿨러, 의자, 이런 거 사면 끝이 없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금방 듭니다. 낚싯대 하나가 50만 원입니다. 릴이 30만 원입니다. 루어는 한 개에 10,000원인데
여러 개 사야 합니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낚시터 가는데 돈도 듭니다. 낚시터 입장료가 10,000원, 20,000원입니다. 바다 낚시 가면 선비가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번만 가도 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사진 찍기 좋아합니다. 카메라 하나 사면 300만 원, 500만 원 합니다. 렌즈는 또 따로 삽니다. 렌즈 하나가 100만 원, 200만 원 합니다. 망원 렌즈는 300만 원도 넘습니다. 삼각대, 가방, 메모리 카드 이런 거 사면 또 1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러 다니면 교통비도 듭니다. 좋은 풍경 찾아다니려면 차 타고 멀리 가야 합니다.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이런 거 합치면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씩 듭니다. 제 친구가 은퇴하고 그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학원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2번 수업합니다. 그림 도구 사는데 50만 원 듭니다. 캔버스, 물감, 붓, 이젤, 팔레트 이런 거 사면 그 정도 듭니다. 처음에는 많이 사야 합니다. 1년이면 3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이 친구 연금이 월 50만 원입니다. 미술학원비만 내면 생활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대신 유튜브 보면서 혼자 그립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답니다. 선생님이 없으니까 늘지도 않고 같이 배우는 사람도 없으니까 외롭답니다. 그려놓고 누구한테 보여줄 데도 없습니다. 가족들은 잘 그렸다고 하는데 진심인지 모르겠답니다. 60 넘어서 시간은 많습니다. 하루가 길고 지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나 생각합니다. 텔레비전 봅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잡니다. 일어나서 또 텔레비전 봅니다. 저녁 먹고 산책합니다. 집에 와서 또 텔레비전 봅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고, 공원 산책하고, 이게 다입니다. 돈이 있으면 취미 생활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여행 가고, 골프 치고, 그림 그리고, 악기 배우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살아있는데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6번째로 자존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60 넘어서 돈이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랬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가족 먹여 살렸습니다.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세금도 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냈습니다. 결혼시켰습니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연금 받아서 근근히 삽니다. 자식한테 손 벌립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늙은이 취급합니다. 제 친구가 명절 때마다 우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서 선물 삽니다. 과일, 한우, 홍삼 이런 거 삽니다. 50만 원어치 삽니다. 명절이 1년에 2번입니다. 1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 친구한테는 큰 돈입니다. 한 달 생활비의 3분의 1입니다. 그래도 삽니다. 왜냐하면 빈손으로 가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뭐 사오셨어요?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아버지 돈 없어서 못 샀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삽니다. 그리고 가서 손자들한테 용돈 줍니다. 한 명한테 10만 원씩 줍니다. 손자가 셋이면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명절 한 번에 80만 원 듭니다. 1년에 160만 원입니다. 돈 있는 노인은 대접받습니다. 식당 가면 사장이 반갑게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리도 좋은데 안내합니다. 병원 가면 의사가 친절합니다. 간호사도 친절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손자들이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왔다. 이렇게 뛰어나옵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밥값 내고, 선물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돈 없는 노인은 찬밥 신세입니다.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자식들도 바쁘다고 안 옵니다.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옵니다. 그것도 짧게 왔다 갑니다. 한두 시간 있다 갑니다. 밥 먹고 바로 갑니다. 제가 작년에 생일이었습니다. 65번째 생일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들 왔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를 내가 샀습니다. 저녁 식사비도 내가 냈습니다. 고깃집 갔습니다. 일시 5만 원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생일 선물이라고 뭘 줬습니까? 양말 한 켤레 줬습니다. 10,000원짜리 양말입니다. 제가 일시 5만 원 쓰는 동안 자식들은 10,000원 썼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서운하냐고요? 서운하죠. 그런데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도 형편이 어렵다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집 대출 갚느라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고맙다고 합니다. 7번째로 존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존엄을 잃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존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 아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옵니다. 이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한 달에 60만 원 받습니다.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2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복지관 가면 점심 무료로 줍니다. 거기 가서 밥 먹습니다. 저녁은 라면 끓여 먹습니다. 계란 하나 넣어 먹습니다. 김치는 복지관에서 가져옵니다. 옷은 헌 옷 받아 입습니다. 교회에서 헌 옷 나눠줍니다. 거기서 받아 입습니다. 이 할머니가 지난 여름에 쓰러졌습니다. 더워서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있는데 안 틀었습니다. 전기세 나올까봐 안 틀었습니다.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그것도 제일 약한 바람으로 틀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졌습니다. 옆집 사람이 발견해서 구급차 불렀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어컨 좀 틀고 사세요. 어르신 나이에 열사병 걸리면 위험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창피해서 못했답니다. 에어컨 틀 돈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 못 튼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도 못합니다. 여름에 에어컨 못 틉니다. 겨울에 난방 못 합니다. 추워서 이불 여러 장 덮고 잡니다. 제대로 못 먹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먹습니다. 생선도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야채 위주로 먹습니다. 제대로 못 입습니다. 새 옷 못 삽니다. 헌 옷 받아 입습니다. 신발도 헌 거 신습니다. 구멍 나도 그냥 신습니다. 병원 못 갑니다. 아파도 참습니다. 진통제 먹고 참습니다. 정말 위급해야 병원 갑니다. 이게 존엄 있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존엄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사는 겁니다. 먹고 자는 것만 겨우 하는 겁니다. 8번째로 마지막 순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통증 관리 받으면서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1인실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가족들이 옆에서 지켰습니다. 손 잡아드렸습니다. 대화도 나눴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나눴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 1인실이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보름 계셨으니까 200만 원 나왔습니다. 한 달 계시면 300만 원입니다. 장례식장은 또 어떻습니까? 사흘 치르는데 1,000만 원 듭니다. 기본이 1,000만 원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2천만 원, 3천만 원 듭니다. 빈소 사용료, 관, 수해, 음식, 근조화한 이런 것들 다 합치면 그 정도 듭니다. 장지가는 버스비도 듭니다. 화장비도 듭니다. 납골당 사용료도 듭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호스피스 병동 못 갑니다. 일반 병동 다인실에서 죽습니다. 옆에서 다른 환자들 신음소리 들으면서 죽습니다.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들으면서 죽습니다. 가족들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병실에 사람 많으니까 눈치 보입니다. 장례식장도 제대로 못 치릅니다. 간소하게 합니다. 문상객도 별로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제 옆 동네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조카가 장례 치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만 했습니다. 장례식장도 안 거쳤습니다. 시신을 바로 화장터로 가져갔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문상객도 없었습니다. 조카 몇 명만 왔습니다. 조용히 치렀습니다. 이분이 평생 일하셨습니다. 착하게 사셨습니다. 나쁜 짓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없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0 넘어서 왜 돈이 전부일까요? 건강 지키려면 돈이 필요하고, 자식한테 침 안 되려면 돈이 필요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돈이 필요하고, 배우자와 평화롭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취미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자존감 지키려면 돈이 필요하고, 존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하고, 편안하게 죽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모든 게 돈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우정이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 넘으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사랑도 돈 없으면 식습니다. 우정도 돈 없으면 멀어집니다. 명예도 돈 없으면 쓸모없습니다. 건강도 돈 없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돈입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66년 살아보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대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을 때 돈 모으십시오. 노후 준비하십시오. 연금 많이 들어 놓으십시오. 저축 많이 하십시오. 투자도 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60 넘어서 돈 없으면 비참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존엄 잃습니다. 자식들한테 무시당합니다. 친구들한테 소외당합니다. 배우자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한 푼이라도 더 모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노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씁쓸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듣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60 넘으면 돈이 전부입니다. 이 말이 속물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60년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돈이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